1시간 정도라도 운동을 하시면 네. 운동하고 맞습니다. 좋아졌다는 분들 정말 좋죠. 많아요. 애들과 같이 나가서 운동하셔도 되고.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애 손주 네. 보면 뭐 너무. 그렇지만 애를 네. 보면서 운동을 할 수는 없어요. 저 이제 그러면 디스크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디스크에 의한 통증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보통은 저희가 이게 이렇게 모형이 있을 때 앞으로 구부리거나 아니면 지금처럼 앉아 있을 때 이제 앉아서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있는 자세에서 악화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후관절에 의한 통증은 이게 뒤쪽에 분포를 해 있기 때문에 허리를 뒤로 젖히면서 눌리거나 이제 비슷한 장세로 장시간 서 있을 때 이제 뒤쪽으로 뻣뻣하게 이제 아픈 악화되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고요. 따라서 이제 오래 앉아 있거나 허리를 구부정하게 구부린 자세가 힘드시면 디스크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제일 대표적인 자세가 운전 오래 할 때 저희가 기본적으로 운전석에 앉아서 구부정하게 네, 허리를 맞아요.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때 아프면 거의 오늘도 환자분 중에 네. 손주 봐주시는데 네네. 그것 때문에 운전 많이 했더니 허리 아프다고 오셨어요. 네, 뭐 일단 디스크에서는 통증이 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육아가 허리 디스크의 몇 번 말씀드렸지만 리스크 팩터일까 봐요. 위험인자인 것 같아요. 아기를 낳기 전까지는 네. 환자분들께 네. 아기를 봐주시면 안 된다고 큰 소리로 호통을 쳤지만 이제 제가 아기가 둘이 생기고 나서는 절대 이제 그런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적당히 맛있는 거 많이 용돈 받아서 사 드시고 그래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죠. 운동을 하시라고 맞아요. 그래요. 네, 저는 운동하셔야 이제 돼요. 애기가 뭐 어린이집 갔거나 유치원 가는 아유,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물론 바쁘지만 네. 1시간 정도라도 운동을 하시면 네. 운동하고 맞습니다. 좋아졌다는 분들 그리고 정말 좋죠. 많아요. 애들과 같이 나가서 운동하셔도 되고.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너무 귀엽잖아요. 애 손주 네. 보면 뭐 너무. 그렇지만 애를 네. 보면서 운동을 할 수는 없어요. 저 이제 일단은 통증이 너무 심하다. 내가 이제 뭐 일상생활이나 업무를 보는데 뭐 지장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병원에 방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먹는 약과 이제 보존적인 물리치료를 할 것이냐, 1번 아니면 2번 주사 치료를 할 것이냐, 3번 아니면 이제 나는 주사는 너무너무 무서운데 물리치료만 받아서는 효과를 못 본다. 그럼 이제 도수 제할 치료나 체외 충격파 같은 대안들, 그런 비급여 치료들을 선택을 할 것이냐. 이거는 환자분이 얼마나 아프시냐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뭐 다른 예전에 어떤 치료 받았는데 좋아졌는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해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절대적인 치료의 기준이 딱 정해져 있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주치 선생님과 계속 상의를 해보시면서 내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꾸준히 치료받을 수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여부를 따져보시고 결정을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 한 달에 한두 번 겨우 반찬해서 급히 병원에 오시는 맞아요. 젊은 직장인분들께 이거 뭐 좀 쉬면 나을 수 있으니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물리치료 받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오셨을 때 뭐 바로바로 주사 치료를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 반대로 난 예전에 주사 맞았을 때 뭐 정말 너무 트라우마가 심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요. 이러면은 너무 아팠어요. 뭐 그러면은 굳이 뭐 그런 환자분들께 뭐 주사 꼭 하셔야 돼요. 뭐 이렇게 할 약 필요는 없는 거죠. 드셔보시고 뭐 그래서 지켜보시라고 하고. 그거는 이제 적절한 이제 치료에 대해서는 주치 선생님과 상의를 해보시면 좋고요. 다만 이것만큼은 무조건 꼭 병원에 가야 된다. 이거는 되게 이제 수술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경우겠죠. 보통 무조건 수술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 혹은 아니면 이런 경우만큼은 반드시 수술을 고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몇 개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마미총 증후군의 발생, 이런 경우죠. 뭐 대소변에 장애가 온다거나, 이제 아니면은 하지 쪽의 근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이제 계속 지속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점점 심해지고. 발가락에 힘만 빠지는 게 아니라 발목을 들어올릴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풋드랍 같은 게 생기면서 발이 이제 끌리기 시작하거나, 이제 이런 경우 무조건 이제 수술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실제로는 이런 경우는 통증이 없고 힘이 빠지는 경우도 되게 무서워요. 그런 경우는 진짜 뭐 경색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무튼 힘 빠지는 증상이 있다 이러면은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아니면 이제 통증이 너무너무 심하게 악화된다. 특히 이제 내가 장기간 보존전 요법을 했는데 호전이 없는 경우, 이제 보통 한 6주에서 저희가 12주 정도까지 보고요. 아주 길게는 한 6개월까지도 봐요. 치료를 6개월 동안 여러 번 했는데 근데 좋아지지 않는다. 이러면은 이제 수술을 반드시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 외에 이제 맥크냅 적응증이라고 해서 뭐 룰 오브 5, 뭐 증상이라든지 뭐 사인이라든지 뭐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느냐, 뭐 아니면 실제 이게 뭐 영상에서 봤을 때 일치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를 따져보고 뭐 수술을 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면은 반드시 꼭 찾아가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특히 마미증후군 아니면 근력 저하 이런 거는 수술하는 시기를 놓치면 나중에 수술을 하고 나도 안 돌아올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사실 마미증 같은 건 저희가 말 안 해도 알아서 그쵸. 당연히 네. 가실 수밖에 없어요. 네. 이거 무조건 병원에 가게 되어 있어요. 환자분들이. 대소변 장애가 근데 생기면. 약간 근력 저하는 환자분들 은근 잘 놓치시는 그쵸. 경우들이 맞아요. 있어요. 네네. 예. 그래서 이렇게 저는 항상 이제 까치발 서보라고 그러고. 그쵸. 네, 까치발로 걸어보시라고 하고, 네네. 뭐 이렇게 발뒤꿈치로 걸어보시라고 한다던가, 네네네. 그리고 엄지발가락으로 구부려보는 거. 근데 이제 구부려서 이제 반대쪽으로 힘을 줬을 때 이게 네. 힘이 잘 버티는지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거든요. 근데 맞아요. 이게 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디스크가 수액이 탈출하는 음. 중간에, 그러니까 초반에 확 오셔가지고 주사를 치료를 했더니 네네. 통증은 확 좋아졌어. 근데 얘가 점점 진행하고 있었던 거야. 그쵸, 그래서 그쵸. 운동신경이 눌렸어. 그래서 별로 아프진 않은데 약간 쩔뚝거려요. 이래갖고 보면 확 이게 풋드롭이라고 하죠. 이게 맞아요. 발이 안 올라가는 그런 신경이, 그러니까 운동신경이 네. 나가서 이제 운동 근력이 저하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제 네. 이거 MRI 목도 찍고.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목도 그래요. 목도 이제 디스크가 크게 터지면 저희가 맨날 여쭤보는 게 간추 잘 되세요. 네. 뭐 숟가락질이나 네, 글씨쓰는 젓가락질, 거잘 글씨 되세요. 쓰는 거. 뭐 이게 안 되시면은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죠. 늦게 치료하시면 안 돌아올 수 있으니까. 네. 실제로 더 무서운 건 이제 페인리스 위크니스, 이제 네. 안 아픈데 힘이 빠지는 거. 네. 이건 진짜 더 무서운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뭐 뇌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이럴 때 이제 생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더 빨리 병원에 가셔야죠. 뭐든지 힘이 빠지면 네, 병원에 맞습니다. 간다. 맞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